네.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부터 이제 4주간 이제 이산수학 이제 강의를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 강의 이제 제목이 이제 이산수학 이론과 기출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이론과 기출이기 때문에 이제 이론과 동시에 그 2002학년도부터 이제 가장 최근 이제 몇 달 전에 본 임용 시험이죠. 그때까지의 모든 기출까지도 다 이제 연습 문제 및 이제 기출 문제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풀어볼 시간을 가지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풀이를 전부 다 하는 그런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출까지 그냥 다 한 방에 끝내는 걸로 하면 굉장히 괜찮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진행할 예정이고요. 자, 그래서 일단 처음에 이게 오리엔테이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그 이산수학 제6판 그 박종환 외에 이제 세 명이 이제 경문사에서 이제 낸 그 책에는 그 챕터가 3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챕터가 3개가 돼 있어가지고 요 3개를 다룰 건데, 자, 이게 이제 6T라고 돼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한 6타임 정도? 그래서 6타임이 한 50분에서 60분 정도 그렇게 한 타임씩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6타임 정도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제 3시에 시작하는데, 그 이제 다음 주가 되면은 이제 연습 문제하고 기출 문제를 이제 마련을 해 놓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교탁에다가 2시 반에 이렇게 올려 놓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한 2시 반쯤에 오셔서 연습 문제하고 기출 문제를 미리 풀어 보시고, 이 연습 문제하고 기출 문제는 오늘 이제 챕터 1을 1.8까지 다 마무리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챕터 1을 끝낼 건데, 이 챕터 1에 대한 연습 문제하고 이제 기출 문제를 마련해 놓을 겁니다. 그래서 2시 반부터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연습 문제하고 기출 문제 풀이가 한 타임이라고 했는데, 한 타임 뭐 조금 더 걸릴 수도 있어요. 한 타임에서 2타임 정도. 왜냐하면 이게 연습 문제하고 기출 문제가 좀 많을 경우에는 조금 이제 풀이에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까 뭐 1에서 2타임 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점화관계와 이제 생성함수를 할 것 같은데, 아마 제 생각에는 2.2단원까지 다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그 챕터는 적은데 2점이라고 2.2밖에 없는데 해야 될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좀 그럴 수 있어요. 뭐 그거는 대략 이렇게 이제 나간다는 것만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주차는 이렇게 나가고, 자, 이제 3주차 되면은 이제 여기 챕터 2부터는 기출 문제가 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주차에 가면은 여러분들이 연습 문제하고 기출 문제를 풀어봐야 될 게 많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를 한 2타임 정도로 넣었고요. 그래서 4타임 정도 이제 그래프 이론에 대해서 나갈 건데, 아마 3.5까지 아니면 3.4까지 뭐 그렇게 나가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마지막 4주차입니다. 자, 근데 4주차는 지금 보시면 이제 여기 3주차 강의를 하잖아요. 이거에 대한 연습 문제, 기출 문제 플러스 이제 색칠 문제하고 행렬과 그래프에 대한 연습 문제, 기출 문제가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여기까지 행렬과 그래프까지 4주차가 다 나가면 아마 색칠 문제하고 행렬과 그래프 하면 한 뭐 2타임 정도면 다 나가겠죠? 그럼 여러분들에게 문제 풀 시간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3주차, 4주차 합쳐가지고 연습 문제 및 기출 문제를 이제 그 다음부터 해가지고 끝까지 이제 마무리를 짓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타임 정도, 3타임 정도 잡았어요. 조금 이제 양이 많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4주까지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산수학 임용 시험 딱 나가는 이제 3.7절까지. 그래서 챕터 1 세기의 방법, 챕터 2 점화관계와 생성함수, 챕터 3 그래프까지 그렇게 이제 쭉 다 진행을 하면 이산수학에 대한 이제 이론은 다 마무리가 되고, 거기에 해당하는 연습 문제하고 기출 문제까지. 연습 문제는 여기 그 이산수학 제6판에 있는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을 제가 골라가지고 연습 문제로 이제 했고요. 그 다음에 기출 문제는 뭐 기출에 나와 있는 거 해서 이제 문제 드리고 그 문제 해설, 풀이하고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아마 4주차 정도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면 마무리가 될 것 같고, 작년 기준으로는 조금 뭐 빠듯하기는 했는데,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조금 더 빠르게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3시에 시작해서 이제 보통 그렇게 이제 3시에 시작해서 끝까지 진행을 하는데, 다음 주부터는 뭐 2시 반에 시작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분 정도 문제 풀이 시간을 먼저 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하면 좋겠죠. 그래서 여기 아마 뭐 여기나 여기 이제 올려놓을 테니까 그 오시면은 가지고 가셔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인강으로 수강하시는 선생님들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연습 문제, 그러니까 1주차 연습 문제가 딱 올라올 테니까 그거를 풀어보시고
연습 문제하고 기출 문제가 올라오고 그다음에 연습 문제, 기출 문제 해설이 다음 주에 같이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풀어보시고 또 해설 필요하면 이제 참고하시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강의 자료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강의 자료만 보고도 스스로 어쨌든 복습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자세하게 그리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강의 자료를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요 프린트의 내용만 정확하게 또 잘 보시면 이산수학에 대한 내용이 충분히 이제 머리에 새겨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요 프린트 지금 이게 챕터 1 전부 다거든요. 세기의 방법. 그래서 전부 다 1.8절까지 다 실어놨는데 웬만하면은 끝까지 다 하는 거를 목표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리엔테이션 끝났어요. 이제 기본적인 세기 방법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페이지죠. 자, 이게 1.1절을 보면은 아주 기본적인 문제부터 나와 있습니다. 간단히 살펴볼게요. 자, 50명이 정원인 어느 대학 수학과 학생 중에 자, 미분방정식과 이산수학을 수강한 학생이 32명, 40명이죠. 자, 그럼 이거는 뭐 벤 다이어그램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생각해서 얘기할 수도 있겠죠. 겹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두 과목 모두 수강한 수를 x라고 하면 뭐 여러분들이 이거 집합에서도 배웠듯이 여기를 x라고 놓는 거죠. 자, 그래서 얘는 32-x, 얘는 40-x. 자, 이렇게 풀었던 거를 고등학교 때 풀었던 거를 기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근데 한 과목 이상 수강한 학생은 얘를 다 더하는 거죠. 72-x예요. 그래서 72-x는 50명을 넘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등식이 성립돼서 22 이상이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32-x는 0 이상이어야 되니까 32 사이가 되겠죠. 그래서 22 이상, 32 이하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1-4 문제 한번 볼게요. 100과 서로소인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여라. 자, 100과 서로소인, 여기 이산수학 책에는 이렇게 힌트까지 나와 있는데 뭐 사실 힌트까지는 없어도 상관없겠죠. 자, 2의 배수도 아니고 5의 배수도 아닌 수를 구하면 되니까 결국 2의 배수는 50개, 5의 배수는 20개, 우리가 교집합 빼야 되겠죠. 그래서 10의 배수 10개 빼면은 총 2의 배수이면서도 5의 배수인 개수는 60개가 되죠. 그러니까 답은 40개가 정답입니다. 자, 처음은 뭐 그냥 편안하게 한번 해보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뭐 따로 이따가 쉬는 시간에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1.9 문제 볼게요. 두 팀 A와 B가 게임을 했어요. 그래서 세 게임을 먼저 이기는 팀이 승리를 한다고 했을 때 일어나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자, 이걸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편의상 A가 이기는 경우를 X, 지는 경우를 이기는 경우를 O, 지는 경우를 X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세 게임 만에 결정되는 경우는 두 가지, 네 게임 만에 승리가 결정되는 경우는 6가지죠. 자, 여기 이렇게 되는데 일단 뭐 동그라미가 맨 앞에 3개가 있으면 이미 3경기로 끝나는 거니까 일단은 3경기 중에 한 경기는 일단 져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6가지. 그다음 5게임 후에 승리가 결정되는 경우는 12가지니까 다 합하면 되겠죠. 합의 법칙을 이용해서 20가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사실 지금 보면은 제가 띄엄띄엄 했잖아요. 왜냐면 중간 부분에는 너무 쉬운 부분만 있기 때문에 그래도 뭐 이제 좀 필요한 부분만 좀 골라서 이제 한번 살펴봤고요. 자, 이제 연습 문제. 그래서 이제 연습 문제로 갈 거예요. 이거 나중에 색칠 문제 같은 거를 할 때는 나중에 이제 방정식 식 같은 거 이제 세워가지고 문제를 풀게 되는데 이런 것도 한번 알아두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거는 나중에 챕터 3를 할 때 한 번 더 색칠 관련해서 얘기를 할 것이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먼저 감을 잡아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자, 모든 면을 K가지 색으로 색칠을 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웃한 면은 서로 다르게 색칠을 한다고 한다면 과연 모두 몇 가지 방법이 있겠는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영역을 편의상 1, 2, 3, 4, 5라고 구분을 해놨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가장 많이 맞물리는 면인 5번부터 칠하기 시작을 하면서 진행을 하죠. 그래서 위쪽 면을 가장 왼쪽부터 자 1, 2, 3, 4라고 하고 아래쪽 면을 5번이라고 편의상 번호를 매겨봤어요. 자, 그래서 먼저 5번은 K가지 색으로 색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1번은 이제 5에 있는 거를 하나 빼야 되니까 K-1가지가 되고 2는 이제 K-2가지가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3번과 4번으로 넘어갈 때 문제가 뭐 큰 문제는 아니지만 자, 3은 5와 2와만 이웃하기 때문에 K-2가지, 4도 5와 3과만 이웃함으로 K-2가지 해서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이거는 이렇게 계산해서 식이 이렇게 나온다는 것만 일단 생각을 해두세요. 이따가래요. 나중에 아마 4주차 때 한 번 더 색칠 문제 관련해서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자, 2번 같은 문제를 여러분들은 좀 잘 생각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게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1, 4, 3, 2로 이제 색칠을 한다고 하면은, 자, 1번 칠하는 거하고 1번 칠하는 거하고 4번 칠하는 건 뭐 그냥 K-1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마지막 2번을 칠할 때 1번과 3번의 색이 같으냐, 1번과 3번의 색이 다르냐에 따라 결국 2번에서의 색칠하는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321과 같은 색으로 칠하는 경우와 321과 다른 색으로 칠해지는 경우를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면 이게 1번과 3번은 맞물리는 게 아니라 이 점을 하나로만 공유하고 있고 이제 선을 공유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2번이, 그러니까 1, 3은 같은 색을 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색을 칠하는 경우와 다른 색을 칠하는 경우로 나눠서 합해야 돼요. 그래서 3은 두 가지 경우로 나눠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3과 1이 같은 색으로 칠해지는 경우, 자, 얘는 1은 K가지죠. 얘는 K-1가지죠. 자, 그럼 같은 색으로 칠해지는 경우 한번 해볼게요. 자, K-1 같은 색으로 칠하는 경우에는 한 가지가 되는 거고, 다른 색으로 칠해지는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자, 얘는 한 가지가 되는 거고 얘는 K-2가지가 되겠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3은 한 가지 색으로 색칠할 수가 있게 되고 같은 색이면, 그럼 4는 다시 K-1가지의 색으로 색칠할 수가 있게 돼요. 자, 왜냐? 자, 1번과 3번이 같은 색이라면 2는 그 같은 하나의 색만 아니면 되기 때문에 K-1가지가 되는 거고, 만약에 이제 여기서 K-2가지 다른 색으로 칠해지게 된다면 마지막 것도 K-2가지의 색을 색칠해야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자, 그러면 K-1, K-2의 제곱이 이제 아랫부분이 되는 거고, 위에 부분은 살짝 가서, 자, 위에 부분은 K 곱하기 K-1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하면 이렇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첫 번째 유형과 두 번째 유형을 좀 구분을 해야 돼요. 같은 색으로 칠해줄 수 있느냐, 아니면 보통 이런 문제는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서 올 때 이렇게 우리가 같은 색으로 칠해야 되느냐, 마지막 전에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돼요. 마지막 거 칠하기 전에 같은 색으로 칠해지느냐, 다른 색으로 칠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이게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카운팅을 해야 돼요. 일단 이것만 잘 조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각자리 숫자의 합이 짝수예요. 각자리 숫자의 합이 짝수? 일단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6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구해야 되는데 한번 이건 고민을 해봐야 돼요. 자, 각자리 숫자의 합이 짝이다. 일단 전체 6자리 자연수의 개수는 이렇게 맨 처음에 9가 오는 이유는 알겠죠. 0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90만 가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앞에 5자리 수의 합이 짝수인 경우가 있을 수 있고 홀수인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자, 앞에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앞에 딱 여길 끊고 5자리 수의 합이 짝수면 얘는 홀수가 오는 거고, 홀수면 짝수가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5자리 합이 짝수이면 6자리 자릿수도 짝수여야 되고 같은 게 와야 되죠. 홀수면 홀수가 와야지 우린 각자리의 숫자의 합이 짝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돼요? 그 합이 홀수이면 6자리 자릿수는 홀수여야 되므로 그냥 5가지로 정해져 있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은 5가지로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9, 10, 10은 그대로 그냥 랜덤으로 그냥 유지하되, 얘에 따라서 얘가 만약에 홀수가 나와야 된다면 1, 4, 5, 7, 9 5가지고, 짝수가 나와야 된다면 2, 4, 6, 8, 0 5가지니까 마지막이 5가지로 정해지므로 결국 45만 가지로 우리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거는 정수론에서도 우리가 얘기를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자, 이거를 우리가 n이 자연수라고 할 때 이건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n은 자연수라고 할 때, 자, n의 약수의 개수가 홀수돼요. 약수의 개수가 홀수일 필요 충분 조건은 루트 n이 자연수임을 보여라. 자, 이건 지금 처음으로 약간 증명 같은 문제가 나왔죠. 자, 여기서 힌트는 n은 이렇게 소인수분의 꼴로 표현될 수 있다. 이게 이제 힌트예요. 그래서 n은, 자, 이거 P1, P2에서 PK까지는 이거는 그냥 아무 소수입니다. 뭐 그냥 이거를 그냥 서로 다른 소수이기만 하면 돼요. 순서는 상관없죠. 그리고 N1, N2, NK까지는 우리가 그냥 여기에 들어가는 건 지수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필요 충분 조건이니까 이제 양쪽 방향을 다 보여야 되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루트 n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루트 n이니까 어떻게 돼요? P1의 2분의 n-1 제곱, P2의 2분의 n2 제곱, 그 다음에 PK의 2분의 nk 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근데 n의 약수의 개수는, 우리 이거 n의 약수의 개수는 1씩 더해서 다 곱한다는 거, 이거 배운 적이 있죠. 그래서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의 약수의 개수는 자, 3 플러스 1, 2 플러스 1. 자, 이거는 이제 알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약수의 개수는 이렇게 돼요. 자, 그렇게 되면 자, 이 친구의 곱이 자, 홀수. 자, n의 약수의 개수가 홀수이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자, 홀수라는 건, 자, n의 약수의 개수가 홀수라는 건, 자, 이 곱이 홀수라는 거잖아요. 이 곱이 홀수인데, 여러분들도 이거 곱해서 홀수라는 건 아시다시피 전부 홀수여야만 해요. 하나만이라도 짝수가 들어가면은 어떻게 돼요? 짝수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올 홀수여야 돼요. 자, 이거는 전부 다 홀수라는 것과 같은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완전히 이거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필요충분 조건 기호를 넣은 거죠. 그래서 반대도 마찬가지죠. 이 친구들이 모두 홀수면 당연히 곱하면 홀수인 거고, 얘가 홀수면 각각도 다 홀수가 되는 겁니다. 필요충분 조건이에요. 자, 그러면 역시 n1부터 nk까지가 모두 짝수라는 것도 필요충분 조건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모두 짝수니까 2로 나눈 것들은 모두 자연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모두 자연수라고 할 수 있으니까 루트 n이 자연수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지수들 보세요. 얘가 바로,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만 만족하면 돼요? P1에서 PK까지는 서로 다른 소수고 2분의 N1부터 2분의 NK까지 자연수인 것만 만족하면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요 루트 n은 자연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요게 또 필요충분 조건으로 자연스럽게 성립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약수의 개수가 홀수인 필요충분 조건이 루트 n이 자연수인 것과 필요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이제 증명을 한 것입니다. 이거는 뭐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말 순식간에 챕터 이제 1절이 끝났고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씩 이제 순열 조합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뒤로 가면 이제 이항계수 나오는 것부터가 조금 이제 설명과 아마 필요하면 증명이나 풀이 과정은 칠판을 많이 활용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자, 순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본기가 잘 닦여져 있어야 이제 우리는 그 다음 문제들을 풀 수가 있으니까 잘 닦아야 되겠죠. 자, NPR이라고 하는 순열의 수는 어떻게 구하느냐? 자, n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빼준 거를 계속 곱한 다음에 n-r 플러스 1까지 곱하는 거죠. 그래서 6p4라고 하는 건 6부터 시작해서 4개를 곱하는 거죠. 4, 3. 그래서 마지막 게 어떻게 된다? 6 빼기 4 더하기 1이 마지막 거가 되는 거죠. 자, 이게 그래서 순열의 수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n-r 팩토리얼분의 n 팩토리얼은 어떻게 나와요? 자, 분자의 2하고 1을 곱하고 분모의 2하고 1을 곱하면 2 팩토리얼분의 6 팩토리얼이죠. 그러니까 얘는 6 빼기 4 팩토리얼분의 6 팩토리얼 이렇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기 때문에 n 팩토리얼에서 n-r 팩토리얼을 나눠준 형태가 되는 거죠. 이게 순열. 아마 고등학교 때도 배웠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순열의 수는 이렇게 npn은 n 팩토리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처음 증명 부분입니다. 이거는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예를 보시면 npr은 이제 n-1pr하고 그다음에 r을 곱한 다음에 n-1p r-1과 똑같다. 이거를 보이는 문제인데, 자, 이거는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우리가 설명을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pr은 1에서 n까지 서로 다른 알개를 뽑아. 자, 그냥 알개를 뽑기만 하면 얘는 이제 ncr이죠. 뽑아. 이 알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거. 그래서 r 팩토리얼이죠. 나중에 조합을 포함했을 때 이 설명을 다시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npr은 ncr 곱하기 r 팩토리얼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죠. 자, 다음 두 가지로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즉, 우리가 나중에도 이제 기출문제에서 이런 게 나올 수 있는데, 우리는 이제 경우의 수나 어떤 카운팅을 할 때는 완벽하게 구멍이 없이 잘 파티션을 나눠서 카운팅을 해야 돼요. 만약에 뽑았을 때 n이 뽑히지 않을 경우와 특정한 n이 뽑히지 않을 경우와 우리가 n이 뽑히지 않을 경우와 n이 뽑힐 경우로 나눠서 그냥 다 계산하면 완벽하게 카운팅이 되죠. 두 개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그래서 n을 제외한 나머지 n-1개의 수에서 서로 다른 알개를 뽑아서 만들면 되니까 우린 얘를 표현 어떻게 돼요? n-pr이죠. 그리고 1번과 2번은 서로 겹치지 않기 때문에
합의 법칙을 이용하게 될 겁니다. 자, 2번 n이 뽑힐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 n은 뭔지 모르겠어요.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겠죠. 이런 특정한 n이 뽑힐 경우를 보겠습니다. 자, 그럼 n은 r 자리 중에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될 거예요. 자, 여기 자리를 보면 점점점에서 얘가 r 자리면 일단 하나를 n이 차지하고 있어요. 자, 하나를 n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남은 건 n-1 자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n을 제외한 나머지 n-1개의 수에서 서로 다른 r-1을 뽑아 만든 순열이 n-1p, r-1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요 n이 위치할 수 있는 방법의 수가 r개가 있어요. 자,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자,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점점점점 여기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 케이스를 우리는 다 따로 카운팅을 해줘야 되므로 r을 곱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케이스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특정한 n이 뽑히지 않을 경우와 특정한 n이 뽑힐 경우로 나눠서 우리가 얘를 합의 법칙을 이용해서 얘랑 완전히 경우의 수가 똑같다, 그거를 보이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증명 문제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정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복을 허락합니다. r개를 뽑아, 자, 이거 이제 나중에 막 중복순열, 중복조합 이런 거 다 구분할 수가 있어야 돼요. 어떤 상황에 따라서. 자, 그래서 우린 얘를 중복순열이라고 하고 n-파이 r로 나타내죠. 근데 이제 보통 이런 문제는 이런 기호를 이제 잘 안 쓰고 이제 곧바로 계산을 해내죠. 자, 여기 보면, 자, 중복을 허락하여 r개를 뽑는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중복을 허락하여 최대한 r개까지 뽑아낼 수가 있다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때 헷갈리지 말아야 돼요. 자, 8명을 세 여관 A, B, C에 투숙시킬 방법의 수를 구해야 돼요. 자, 투숙시킬 방법을 해야 돼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솔직히 이 문제를 만약에 풀이가 없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풀어보면 솔직히 3의 8제곱인지 8의 세제곱인지 굉장히 헷갈릴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여기에 지수에 있는 거 있잖아요. 이 지수는 중복 가능한 숫자를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8명이 있어요. 8명이 싹 다 A로 갈 수 있어요? 있죠. A로 싹 다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복이 8개까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러면 지수에 8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이게 헷갈리면 이걸로 이해를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얘는 중복이 다 가능한 거고, 이게 세 개는 이제 서로 다른 거니까 A, B, C 서로 다른 것이 되겠죠. 그래서 3의 8제곱이 맞아요. 그래서 중복을 허락하여, 자, 여기 이제 당구장 표시가 간혹 있을 텐데, 이거는 이산수학 책에 나온 건 아니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둔 거니까 요거를 잘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거 그래서 셀 때 중복을 허락해서 r개를 뽑잖아요. 서로 다른 n개에서. 그러니까 n은 이제 서로 다른 거의 개수가 되는 거고, 이제 중복이 된다는 건 중복해서 최대 몇 개까지 가능한 것이냐, 그게 이제 지수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왜 3의 8제곱이 되냐, 이거를 잘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되겠죠. 자, 그 다음 2.6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을 하나만 포함하는 네 자릿수를 구해야 돼요. 자, 8을 하나만 포함하는 이제 네 자릿수인데, 이것도 정확하게 파티션을 나눠서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첫째가 8이 들어가는 경우하고 두 번째가 8이 들어가는 경우하고, 왜냐 하나만 들어가야 되니까, 나머지 여기 동그라미 부분은 8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 요 케이스 네 가지로 나눠서 하면 돼요. 자, 그럼 나머지가 올 수 있는 건 어떻게 돼요? 8은 빼야 되니까 9 곱하기 9 곱하기 9. 자, 9의 세제곱이죠. 그 다음 둘째 자리에 8이 있으면 첫째 자리는 0도 못 와요. 8도 못 와요. 두 개가 못 오기 때문에 8 곱하기 9 곱하기 9겠죠. 그래서 8 곱하기 9의 제곱. 자, 얘도 마찬가지. 8 곱하기 9의 제곱, 8 곱하기 9의 제곱.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정확하게 카운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 부분에서 나오는 게 이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A, B, B, C 이렇게 돼 있으면 전체 6팩에 2팩, 3팩, 1팩 이렇게 나눠주는 게 바로 이겁니다. 같은 것이 있는 만큼 팩토리얼로 나눠주게 되는데, 이게 이제 왜 같은 것이 있었을 때 이렇게 팩토리얼로 나눠주게 되는가, 이걸 생각해야 이거 나중에 이제 다항 정리 같은 거 할 때 좀 도움이 될 수 있어서, 제가 어차피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교론도 강의를 같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등학교에 있는 내용이 도움이 된다면 같이 소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를 돕는데 확실히 고등학교 지도서가 큰 도움이 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크기와 모양이 같은 노란 공 3개. 이건 이제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이래야 나중에 왜 나눠줄 때 팩토리얼로 나눠주게 되는가, 이거를 좀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노란 공 3개와 파란 공 2개를 모두 사용하여 일렬로 배열하는 순열의 수를 한번 생각해 보려 그래요. 자, 이걸 생각해 보려 그래요. 자, 우린 답을 알고 있어요. 자, 우리는 5팩에서 3팩, 2팩으로 나눠준 게 답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 왜 이렇게 계산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래서 구하는 순열의 수, 즉 얘가 K라는 거겠죠. 근데 이제 아직 모르는 상태입니다. K라고 하고 그 중에 한 가지 순열인 이 친구를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일단 노란 공 3개도 다 1, 2, 3으로 구분하고요. 파란 공 2개도 구분하여 1, 2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1, 2라고 해보면 자, 얘를 이렇게 이와 같이 배열하는 방법의 수, 즉 노란 공 3개가 앞에 오고 파란 공이 2개가 오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번호가 1, 2, 3이 카운팅이 됐으니까 자, 여기에서 오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돼요? 1, 2, 3, 1, 3, 2, 2, 1, 3, 2, 3, 1, 3, 1, 2, 3, 1 6가지, 즉 3팩토리얼이 됩니다. 얘는 이제 1, 2니까 1, 2, 2, 1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2팩토리얼이 돼요. 자, 그림 밑에 그림을 한번 참고로 해보겠습니다. 자, 방금 제가 한 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게 3팩토리얼 곱하기 2팩토리얼. 제가 이거 제가 쓴 건 아니고 교과서가 이렇게 써 놓은 거죠. 그래서 3팩토리얼 곱하기 2팩토리얼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까지 이제 됐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3팩토리얼 곱하기 2팩토리얼이 되는데 자, K개의 순열. 자, 지금 우리가 구하는 순열이 지금 K잖아요. 구하는 순열이 이제 K예요. 자, 이게 이제 구하는 순열이 K인데 자, 이거에 대해서도 각각 동일하게 다 3팩토리얼 곱하기 2팩토리얼에 서로 다른 순열을 얻을 수 있어요. 만약에 이제 노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3팩토리얼 곱하기 2팩토리얼이겠죠. 그렇게 계속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K개의 순열이 있을 텐데 자, 얘가 아직 몇 가지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K개의 순열이 있을 텐데 K개의 순열에 대해서도 다 동일하게 3팩토리얼 곱하기 2팩토리얼에 서로 다른 순열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노란 공 3개와 파란 공 2개를 모두 사용하여 그냥 일렬로 그냥 일렬로 그냥 딱 배열하는 게 K 곱하기 3팩토리얼 곱하기 2팩토리얼이 됩니다. 자, 원래는 하나의 노노노 파파 이런 하나의 경우가 3팩 곱하기 2팩인데 이 노노노 파파가 꼭 이렇게만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랜덤으로 다 이제 해당할 수 있고 K개만큼 싹 다 3팩 곱하기 2팩이니까 결국 전체 순열의 수는 K 곱하기 3팩 곱하기 2팩이 돼요. 이거는 서로 다른 5개의 공을 일렬로 배열하는 수인 5팩토리얼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한 거냐면 5팩토리얼을 한마디로 요 순열을 이런 순열을 배열하는 거, 즉 노노노 파파 외에 노파파 노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 전체가 K개고 각각 번호를 매겼을 때 3팩 곱하기 2팩이니까 자, 한 번은 이렇게 계산한 거고 한 번은 이렇게 계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해서 우리가 3팩 곱하기 2팩을 이게 K개의 순열로 다 분해를 하는 게 전체 5팩토리얼이랑 똑같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요거를 계산하면 이렇게 이걸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K는 3팩하고 2팩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5팩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금 해석하면 뭐냐면은 원래는 이제 5팩인데 여기에서 이제 1, 2, 3이라는 걸 잘 이걸 생각해 보세요. 원래 요거는 같은 노란색이 아니라 번호로 돼 있으면 3팩만큼 카운팅이 됐어야 돼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돼요? 이게 그냥 노라고 하면 이 3팩이 한 가지 경우로 취급이 되는 거잖아요. 자, 얘도 2팩인데 한 가지 취급되는 거예요. 즉 3팩이었던 게 그냥 한 가지 취급되는 거고 2팩이었던 게 한 가지 취급되니까 결국 3팩과 2팩으로 나눠준 형태가 되는 거죠. 원래 번호가 있었다면 그냥 5팩이 되겠지만 번호가 없는 상태에서는 그만큼 3팩과 2팩으로 나눠줘야 된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즉 같은 것이 있는 개수만큼 그것을 일렬로 나열한 경우의 수로 나눠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원래는 그냥 3팩이었던 거를 하나로 취급하는 거니까 3팩만큼 나눠준다. 이 개념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나중에 조합을 할 때에도 중요한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그걸 이해한다면 이제 이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자, 알파벳을 일렬로 나열해요. 26개를. 근데 모음의 순서가 이렇게 정해져야 되는 방법의 수를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알파벳을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의 수가 26팩토리얼인데 자, 모음만의 순서를 바꾸어 만든 순열 중에서 모음의 순서가
A, E, I, 아의 E, O죠. 아의 E, O가 되는 거는 딱 이 한 개만 우리가 원하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5팩토리얼계의 순열에서 오직 하나의 조건만 맞는 순열이니까 5팩토리얼로 나눠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이거는 어떤 의미로 해석하면 되냐면은, 자, 이게 26개가 있는데 뭐 어쨌든 자리가 있고요. 자, 이렇게 자리가 있겠죠. 자, 이 중에서 우리가 아, 에, 이, 오, 우, 얘가 나열되는 건 총 5팩토리얼이에요. 자, 5팩토리얼인데 5팩토리얼, 즉 120까지를 쭉 나열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순서가 되는 경우는 요 한 가지 케이스밖에 없죠. 자,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원래는 5팩토리얼로 계산됐어야 되는 게, 이게 아의 이오라는 순서가 정해짐으로써 단 한 가지로 카운팅이 되니까 결국 5팩토리얼로 나눠준다. 즉 위의 아이디어하고 동일한 아이디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즉 같은 것이 있는 개수만큼 나눠주는 거하고 순서가 정해져 가지고 어쩔 수 없이 결국 한 가지로 카운팅 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얘도 이 3팩토리얼이 단 한 개의 노란색으로 한 가지로 카운팅 되는 거하고, 얘도 마찬가지. 원래 5팩토리얼인데 이게 단 한 가지로 카운팅 된다. 이 개념이 똑같기 때문에 계산 방법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5팩토리얼로 나눠주게 되죠. 자, 그래서 제가 이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자, 공의 숫자가 붙어서 전부 다른 경우였다면 사실 3팩 곱하기 2팩을 곱해주어야 하는 것이 결국 한 가지 경우로 취급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3팩, 2팩에서 총 12가지잖아요. 이 12가지가 그냥 노노노파파라는 한 가지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팩 곱하기 2팩으로 나눠주듯이, 자, 마찬가지로 아의 이오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5팩이지만 단 한 가지 경우로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기 때문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수와 동일하게 5팩토리얼로 나눠줘서 계산한다. 요거를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순열 끝났어요. 사실 문제를 보면 되게 많지만 어쨌든 우리가 뭐 이 강의에서 막 순열에 대해서 막 깊이 있게 하고 뭐 그런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요 정도면 충분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어떻게, 왜 팩토리얼로 나눠주는가, 그거를 좀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돼요. 자, 그다음 조합. 자, 이제 조합을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병행을 할 거예요. NCR로 쓰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우리가 NCR을 이렇게 가로를 이용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 좀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조합을 이해할 때는 순열을 기반으로 이해를 하죠. 자, 원래 순열은 뜻이 뭡니까? NPR의 뜻은 뭐냐면은, 일단 첫 번째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을 해요.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하니까 NCR이죠. 조합의 뜻에 따라서 r개를 선택해서 그 r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게 순열의 뜻입니다. 자, 그러면 NCR은 어떻게 구한다? NPR에서 R팩토리얼만큼 나눠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 설명했던 거하고 좀 비슷해요. 그래서 자, NCR이 NPR에서 이제 R팩토리얼로 나눠주잖아요. 자, 그럼 만약에 6C4라고 해봅시다. 그럼 6P4 나누기 4팩토리얼이란 뜻일 거 아니에요. 이런 뜻이겠죠. 자, 그럼 이게 원래 6개 중에 4개를 선택해서 그 4개를 일렬로 나열하면 어떻게 돼요? 1, 2, 3, 4, 1, 2, 4, 3, 점점점에서 4, 3, 2, 1까지 총 4팩토리얼 개가 있어요. 원래는 이게 일렬로 나열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조합은 이게 일렬로 나열되는 게 아니라 그냥 동그라미 4개로 한 가지 취급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합은 4팩토리얼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설명하고 동일하게, 그래서 조합은 순열에서 그 R팩토리얼만큼 나눠주게 된다. 이게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래는 4팩토리얼로 다 카운팅이 됐어야 되는 걸 그냥 한 가지 취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해요. 이거를 생각하면 아까 I, E, O 같이 순서가 정해진 것도 왜 팩토리얼로 나눠주게 되는가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건 잘 이해해야 돼요. 같은 개념이니까. 그래서 이게 중요한 케이스다. 자, 그럼 지워버릴게요. 자, 그래서 조합은 어떻게 된다? NPR에서 R팩토리얼로 나눠주는 형태가 된다. 자, 그러면 원래 순열이 N-R 팩토리얼분의 N팩토리얼이었으니까 R팩토리얼로 나눠준 거를 추가하면 조합이 나오겠죠. 자, 그렇게 되고요. 자, 그럼 밑에 아래 도형. 자, 아래 도형은 우리 이거 아래 도형에서
여기 이제 위의 도형이죠. 직사각형과 정사각형의 개수를 구해야 되는데, 자, 이거는 이제 보통 문제집에서도 좀 있을 법한 내용인데, 자, 이거는 직사각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자, 가로를 두 줄을 랜덤으로 선택하고 세로 두 줄을 랜덤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선택하면 이렇게 직사각형이 만들어지죠. 자, 이러면 돼요. 그러면 가로줄에서 두 개 선택하고 세로줄에서 두 개 선택하면 돼요. 가로줄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6개 있죠. 그래서 6C 곱하기 6C 곱하기, 자, 세로는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 7개네요. 자, 세로는 7개니까 7C2를 곱하면 딱 315개가 됩니다. 왜냐하면 직사각형의 가로와 세로를 각각 2개씩 선택하면 우리는 그때마다 직사각형이 만들어지고, 그럼 이제 방금 315가지에서는 모든 직사각형이 포함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정사각형의 개수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정사각형의 개수는 일일이 나눠서 생각을 해야 돼요. 한 변의 길이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를 각각 구해서 해야 됩니다. 자,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은 어떻게 돼요? 자, 이런 케이스가 하나, 둘, 셋, 넷, 다 6개, 하나, 둘, 셋, 넷, 5개니까 총 30개죠. 그 다음,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이 20개인데 이거 어떻게 세느냐? 이렇게 세죠. 자, 하나, 둘, 셋, 넷, 5. 자, 맨 밑줄이 5줄.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자, 요렇게 해서 5줄이죠. 또 이렇게 해서 5개. 그 다음 요렇게 해서 5개, 요렇게 해서 5개니까 5개가 총 4개가 있어요. 그래서 20개가 되겠죠. 20개. 한 변의 길이가 3인 것도 지금 방금 제가 한 것처럼 동일하게 세고요. 그렇게 다 세면은 70개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조합 관련해서도 요거를 보여야 되는데, 아까 수열하고는 다른데 이해를 잘 하시면 돼요. 즉 NCR은 n-CR 플러스 n-CR-1.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굉장히 조합에서도 이제 잘 이용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특별히 이 계산은 어떨 때 활용하느냐? 자, 앞에가 똑같고요. 뒤에가 하나 차이 날 때, R과 R-1 하나 차이가 났을 때 저는 이거 기준으로 생각하거든요. 작은 거 기준으로 n과 r을 하나씩 더해준다. 이렇게 이제 공식을 외우고 있는데, 어쨌든 이거는 그 과정을 이해하고 있으면 좋겠죠. 자, 풀이 1부터 n까지 해서 알게를 뽑는 방법이 있어요. 자, 조합은 그냥 뽑기만 하면 됩니다. 일렬로 배열하지 않아도 돼요. 자, 이거는 다음에 두 가지 경우로 나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역시 n이 뽑히지 않은 경우와 뽑힐 경우로 나누면 돼요. 자, n이 뽑히지 않았어요. 그 알게 중에 뽑히지 않았어요. 그러면 후보생은 n-1개고 그 중에 알게를 뽑으면 되겠죠. 그래서 경우의 수는 이렇게 됩니다. n-1c r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n이 뽑힐 경우예요. 근데 아까 순열에서는 자리가 이렇게 알게 있는데 n이 여기에 들어가나 n이 여기에 들어가나 조합에서 상관없어요. 순열에서는 이게 카운팅이 되니까 r을 곱해주는 건데, 이게 알게가 있으니까. 근데 조합은 상관없어요. n이 어디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냥 한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그럼 만약에 6명 중에 4명을 뽑는데 이미 한 자리를 내정자가 있어요. 그러면 5자리 중에 3자리를 차지하면 되겠죠. 그래서 하나씩 빼서 n-1c, r-1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아까 순열에서는 r을 곱했지만 조합에서는 안 곱하는 이유가 어쨌든 n이 어디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순서는 상관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순서에 상관없으니까 요 식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일단 그 다음 이제 중복조합. 자, 여기서는 중복조합은 좀 잘 이해하는 게 필요하고, 그래서 이산수학 책에서도 중복조합에 대해서는 뒤에 보시면 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이거를 전반적으로 잘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럼 중복조합. 서로 다른 n개에서, 자, 여기서도 또 서로 다른 n개죠. 그리고 중복을 허락하여 알게를 뽑는 거예요. 역시 이 중복을, R은 최대 중복 개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걸 중복조합이라고 하고 NHR 이렇게 나타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세 문자 ABC가 있어요. 그럼 서로 다른 ABC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네 문자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우리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게 되는가? 이걸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 계산해보면 이렇게 돼요. 자, 일단 중복 허락하여 네 문자니까 뭐 A만 다 할 수도 있고, 자, 그럼 최대 중복이 4죠. 그래서 3H4가 됩니다. 자, 계산하면 여기에 나온 대로 15가 돼요. 자, 그럼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앞에 15개의 경우를 세 문자 A, B 사이에, 자, 경계를 나타내는 두 개의 막대기를 생각을 해볼 거예요. 막대기와 문자를 나타내는 네 개의 별을 이용하여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이렇게 나타낼 거예요. 이렇게 이거를 해석본을 그대로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경계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는 A 자리, 여기는 B 자리, 여기는 C 자리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면 A라는 건, 자, 이쪽 경계상에 가운데 B와 C가 없으니까 우리는 별 4개와 막대기 2개로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얘는 어떻게 돼요? B가 하나 들어가니까 A 3개, B 하나,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얘는 A 2개, B 2개니까 어떻게 돼요? A 2개, B 2개. 그래서 각각이 1대1 대응이 돼요. 이게 1대1 대응이 정확하게 된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문자의 배열을 이렇게 막대기와 별로 해석하면은 우리는 딱 이게 1대1 대응으로서 맞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무엇을 뜻하느냐? 2개의 막대기와 4개의 별을 모두 일렬로 배열한 것과 똑같기 때문에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순열의 수는 15가지가 되는 거죠.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두 가지 케이스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조합하고 개념이 똑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볼까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는 거는 6팩토리얼에서 2팩, 4팩으로 나눠지는 거죠. 자, 이게 나눠지는데 조합에서 이거하고 똑같아요. 6팩에서 어떻게 된다? 6-4팩에 4팩, 이거하고 똑같아요. n팩토리얼을 n-r 팩토리얼하고 r 팩토리얼로 나눠준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종류가 2가지면 조합하고 해석이 동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6C2라고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뭘 뜻하느냐? 이거랑 똑같아요. 자, 6C2라는 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이건 6C2라고 할 수도 있고 6C4라고도 할 수 있어요. 6C2하고 6C4가 똑같다는 거는 배운 적이 있죠. 자, 이 2개가 왜 똑같습니까? 자, 6명 있어. 운동장 6명이 있어요. 자, 머릿속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운동장에 6명이 그냥 있어요. 그랬을 때, 야, 너네 2명 일로 와. 자, 그래서 2명이 왔어요. 그러면 2명과 4명으로 구분이 되겠죠. 아니면 야, 4명 이쪽으로 와. 그러면 4명과 2명으로 구분이 되겠죠. 얘는 완전히 같은 케이스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6C2와 6C4가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6C2는 6C4하고 똑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해석도 똑같아요. 자, 이거는 별을 기준으로 6개 중에 4개를 선택했다라고도 볼 수 있고, 자, 6개 중에 4개. 자, 이거는 이제 순서를 상관하지 않고 총 6자리 중에서, 자, 총 6자리 중에서 별이 들어갈 4자리를 선택한 거라고도 해석할 수 있고, 총 6자리 중에서 막대기 2개가 있을 위치를 선택했다고 볼 수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 뭐다? 막대기를 기준으로 보나 별을 기준으로 보나. 만약에 별을 배치했어요. 별을, 자, 나는 별들아, 나는 여기 앉을게. 그렇게 되면 막대기는 자연스럽게 일로 들어오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막대기를 기준으로 하나, 별을 기준으로 하나 똑같아요. 그래서 6C4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를 보면 3H4라는 건 6C4랑 똑같다고 볼 수가 있는데, 결국 자, NHR이라는 건 서로 다른 N개라는 건 결국 구분선에 해당하는 막대기가 n-1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R개의 별로 이루어진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수하고 똑같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3H4라고 하는 거는, 자, 3에서 1을 뺀 2죠. 그래서 2하고 4까지 다 더해서 전체 6개 중에 4개를 선택하는 거하고 같은 케이스다. 요거를 잘 이해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건 이제 고등학교 수학이고, 얘를 기반으로 이제 우리는 이게 모두 3H7이라는 거를 밝혀야 돼요. 이거는 이제 잘 아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거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좀 중복조합 관련해서 이제는 고등학교를 넘어선 좀 어려운 문제들도 좀 풀어보게 될 텐데, 뭐 그거는 두 번째 타임에서 해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이거 예제 1.3.8 요거 잘 이해하고 하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자,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게 모두 3H7임을 보일 텐데, 요게 총 5가지 케이스.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각각 A, B, C, D, E라고 할 거예요. 맨 처음에 뭐부터 할 거냐면 A랑 B랑 동치이다, 그 다음에 B랑 C랑 동치이다, C랑 D랑 동치이다, 이런 식으로 보일 거예요. 즉 이거는 1대1 대응을 만들어, 아까 여기 보시면 결국 우리가 증명해서 중요한 케이스는 완벽하게 1대1 대응을 만들 수 있느냐, 여기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데, 1대1 대응으로 만들면 집합적 개념상 우리 개수가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죠. 사실 이 개념은 이제 칸토어의 이제 무한집합론에 따라서 우리가 증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 1대1 대응으로 인하여 유리수 개수하고 실수 개수가 다르다는 걸 증명을 했죠. 그러니까 1대1 대응이 완벽하게 되면 우리 개수가 같은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자, 세 숫자 1, 2, 3 중에 중복을 허락하여 7개의 숫자를 뽑는 방법의 수를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건 아마 여기서는 이제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설명하지만 여러분들은 이걸 통해서 이해를 잘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똑같은 공 7개를 3개의 서로 다른 상자에 넣는 거예요. 서로 다른 상자에 넣는 건 어떤 건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공을 내가 7개 들고 있어요. 7개 들고 있는데 똑같은 공이에요. 자, 구분이 안 돼 있다는 게 중요해요. 똑같은 공. 나중에 뭐 다른 공도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는 똑같은 공이에요. 그래서 공을 XYZ에 던져요. 던지는데 당연히 한쪽에 7개가 다 쌓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걸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일단 A, B가 동치인 걸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세 숫자 1, 2, 3 중 중복을 허락하여 7개의 숫자를 뽑았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1, 2, 2, 3, 3, 3, 3을 뽑았다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1대1 대응을 만드느냐? 즉 상자 X, Y, Z에 각각 1, 2, 2, 3, 3, 3, 3에서 1의 개수인 1개, 2의 개수인 2개, 3의 개수인 4개의 공을 넣는 거하고 똑같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4개의 공을 넣는 걸로 대응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제 1, 2, 2, 3, 3, 3, 3을 뽑았다는 건 X에 1개, Y에 2개, Z에 4개가 들어간 걸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나오는 3개 중에 중복을 허락하여 7개 숫자를 뽑는 케이스를 다 이쪽 상자로 다 치환할 수 있습니다. 다 바꿔낼 수 있어요. 모든 케이스가 다 다르게 나올 겁니다. 바꿔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 1이 안 선택되고 2, 2, 3, 3, 3, 3, 3, 3, 3, 3, 3 이렇게 됐다고 해보면 어떻게 돼요? 0, 2, 5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모든 케이스가 다 다르게 나타내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A에서 B로 대응 관계는 설명이 됐습니다. 반대로 가볼게요. 역으로 상자 XYZ에 각각 공이 1, 2, 4 아니면 뭐 4, 2, 1개 있으면 자, 얘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바꾸면 돼요? 1, 1, 1, 1, 2, 2, 3 이렇게 바꾸면 되죠. 그러니까 A에서 B로 모든 것이 다 대응되게 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B에서 A로도 모든 것이 다 대응되게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1대1 대응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분명 역관계라고 할 수 있어요. 완전히 똑같기 때문에 우리는 3H7로 동일하게 해석될 수 있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할 겁니다. 자, 그 다음 C. 자, 3번을 볼게요. 자, 이게 놀라운 게 이 방정식에서 의미 아닌 정수의 개수도 3H7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의미 아닌 정수해예요. 자, 의미 아닌 정수해라는 거는 0도 된다는 거고 우린 0을 상자에서 공이 없는 케이스로 해석하면 또 1대1 대응이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XYZ의 공이 각각 2개, 2개, 3개 있다면 그럼 이제 우린 A는 2, B는 2, C는 3을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의미 아닌 정수회로 잡을 수 있어요. 자, 아까처럼 공이 0개, 2개, 5개 있다고 하면 A는 0, B는 2, C는 5로 잡으면 우리가 역시 의미 아닌 정수회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0도 해당하기 때문에 의미 아닌 정수회라고 해야 돼요. 자, 역으로 반대로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7의 하나인 의미 아닌 정수회, 즉 4, 0, 3을 잡으면 각각 상자에 4개, 0개, 3개 들어간 걸로 해석하면 되니까 역시 이것도 1대1 대응을 만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린 A, B, C가 다 동치라는 걸 보였어요. 4번 볼게요. 자, 이거 4번 아까 했던 거죠. 7개의 동그라미와 2개의 막대기를 일렬로 배열하는 거하고 똑같다. 자, 그래서 이건 1번과 4번이 동치라는 걸 보일 수 있는데 여기서는 3번과 4번이 동치라는 걸 보일게요. 자, 보겠습니다. 자, 3번에서는 자, 하나의 해를 잡았어요. A는 2, B는 4, C는 1을 잡았어요. 그럼 우리 이거 막대기 해석법에서 어떻게 해석해요? 칸을 구분하고 2개, 4개, 1개로 구분하죠. 만약 심지어 007을 잡아도 어떻게 돼요? 둘, 셋, 넷, 다여, 일곱. 자,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1대1 대응. 모든 케이스가 다 다르게 대응시킬 수 있습니다. 자, 역으로 7개의 동그라미와 2개의 막대기가 이렇게 배열되어 있다고 한다면 역시 얘도 상자 속에 들어가는 그 방정식 의미 아닌 정수회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0, 2, 5로 해석할 수 있죠. 역시 대응이 다 되기 때문에 1대1 대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로 갈게요. 자, 이거 5번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5번. 아마 이 5번은 조금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여기를 보시면
1, 2, 3, 4, 5, 6, 7, 8, 9. 갑자기 늘었어요. 9개로 늘었어요. 7개인데 왜 9개로 늘었지? 이건 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중에 7개의 숫자를 뽑는 방법과 똑같은데 여러분들은 특별히 4번과 5번이 동치관계라는 걸 잘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가겠습니다. 자, 만약 7개의 동그라미와 2개의 막대기가 했다면, 자, 이걸 보시면 7개의 동그라미와 2개의 막대기 결국 뭐다? 9개라는 겁니다. 9개라는 거예요. 그럼 처음부터 번호를 붙여요. 그래서 동그라미에 해당하는 번호를 어떻게 매기면 되냐면 1, 2, 자, 얘는 막대기는 3에 해당하는 거니까 1, 2, 4, 5, 6, 7, 9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자, 이거를 뽑으면 결국 동그라미에 해당하는 이거를 뽑는다면 결국 1, 2, 3, 4, 5, 6, 7, 8, 9 중에서 서로 다른 7개를 뽑은 게 돼요. 우린 동그라미에 붙은 것만 뽑을 거예요. 역으로 그러면 이제 우리는 모든 케이스를 다 뽑을 수 있죠. 만약에 딱딱 둘, 셋, 넷, 다, 여, 7이라고 하면 뭘 뽑는 거예요? 3, 4, 5, 6, 7, 8, 9를 뽑은 거니까 역시 서로 다른 7개, 이제 우리는 7개를 뽑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역으로 1, 2, 3, 4, 5, 6, 7, 8, 9 중에서 서로 다른 7개의 숫자 1, 2, 3, 5, 6, 8, 9를 뽑았다고 해봅시다. 자, 근데 여기는 어차피 7개를 뽑아서 빈 게 2개잖아요. 그 빈 게 2개를 막대기로 취급하면 돼요. 그래서 4를 막대기로 하고 7을 막대기로 하면 되니까 이런 케이스로 다 서로 다른 동그라미와 막대기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동치관계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두 대응도 서로 1대1 대응입니다. 자, 이 5번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얘는 9C7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3H7하고 9C7과 같다는 거를 마지막에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자, 5번 볼게요. 자, 1, 2, 3, 4, 5, 6, 7, 8, 9 중에서 서로 다른 7개 숫자를 뽑았어요. 2, 3, 4, 5, 6, 8, 9를 뽑았어요. 그럼 1이 남고 7이 남는 거죠. 그러면 처음 수는 그대로 두고 마지막에 중복 허락하여 7개 뽑는 것으로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걸 볼 거예요. 자, 이것도 규칙을 1대1 대응은 결국 규칙성만 딱 만족하면 되거든요. 우리가 1, 2, 3, 4 점점점하고 2, 4, 6, 8. 자, 집합론 관점에서 얘가 개수가 똑같은 이유가 뭡니까? 즉 X는 EX로 대응되는 규칙에서 전부 1대1 대응이 되기 때문에 개수가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1대1 대응을 발견할 수만 있기만 하면 돼요. 그걸 여러분들이 설정, 즉 세팅만 할 수 있으면 같은 거라고 할 수가 있는데, 물론 거기에서는 이제 안 세워진 건 없어야 되고 모든 케이스가 다 나타나야 되는 전제 조건이 있죠.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은 처음 수는 그대로, 두 번째 수에서는 1을, 세 번째 수에서는 2를, 일곱 번째 수에서는 6을 뺍니다. 자, 이거는 되게 중요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얘를 각각 어떻게 만드냐면 우리가 2, 3, 4, 5, 이건 나중에 방정식이나 부등식 문제 풀 때 중요한 아이디어가 될 텐데, 처음 수는 그대로 둬요. 그 다음에 1을 빼요. 그 다음에 얘는 2를 뺍니다. 얘는 3을 빼요. 자, 얘는 4를 빼요. 자, 얘는 4를 빼고 각각 이렇게 5를 빼요. 얘는 6을 뺍니다. 자, 이게 빼는 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첫 번째 수는 그대로 둔다는 게 중요해요. 자, 첫 번째 수가 만약에 뭐 1로 시작하면 1이 그대로 두겠죠. 그 다음에 얘는 우리가 어차피 이거를 선택하는 케이스는 두 가지 케이스밖에 없어요. 2, 3, 4, 5, 6, 8, 9를 뽑는다는 거는, 자, 전 거를 선택했을 때 그 다음 거는 플러스 1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6에서 8로 가듯이 플러스 2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씩 빼게 되면은 바로 다음 수를 선택한 경우에는 모두 같은 수로 맞춰집니다. 같은 수로 맞춰지고 6에서 8로 두 개 차이가 나는 거는 여기서 비로소 하나가 이제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두 개 차이가 나는 거를 뽑는 방법이 항상 두 가지예요. 막대기가 두 개가 있으니까. 즉 1을 제끼고 2를 뽑는 케이스가 있고 7을 제끼고 뽑는 케이스, 딱 두 가지 케이스가 있으니까 결국 숫자 1부터 시작해서 결국 우리는 두 번을 건너뛰게 돼요. 1로 시작해서 2로 시작해서 3으로 건너뛰게 되는데, 얘는 애초에 처음부터 1을 선택하지 않았으니까 2로 시작해서 한 번만 건너뛰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석하면 상자에 2를 5개, 3을 2개 넣는 거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중복도 다 만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3, 3을 만들면 결국 1, 2, 3 세 숫자 중에 중복을 허락하여 7개 숫자를 뽑은 거를 모두 다 카운팅하게끔 할 수 있습니다. 뭐 하나만 더 테스트 해볼까요? 만약에 1부터 시작했어요. 그럼 1, 2, 4, 5, 6, 7, 9 이렇게 뽑았다고 해봅시다. 자, 그럼 얘는, 근데 이거는 방정식 푸는데 중요한 기법이니까 알고 있어야 돼요. 다 하나, 이제 얘는 그대로 두고, 자, 얘는 1 빼고, 자, 얘는 2 빼고, 3 빼고,
4 빼고 5 빼고 6 빼고. 자, 즉 여기가 3하고 8인데 이 3과 8이 딱 막대기 들어가는 요 케이스예요. 딱 여기 막대기 들어가는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1 2개, 2 4개, 3 하나를 뽑은 거죠. 자, 이거는 세 숫자 1, 2, 3. 왜냐하면 1, 2, 3밖에 안 나와요. 이 규칙에 따르면 1, 2, 3밖에 안 나와요. 왜냐하면 점핑을 2번 하기 때문에 1, 2, 3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1, 2, 3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7개를 뽑는 거하고 동일한 케이스가 된다. 근데 이 규칙은 굉장히 잘 알아두는 게 필요해요. 이따가 문제를 풀 때에도 살펴볼 텐데 이거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역으로 갈게요. 자, 역으로 1, 2, 3 세 숫자 중에서 중복 허락하여 7개 숫자를 뽑았다면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 되죠. 처음 수는 그대로 두고 두 번째 수에서는 1을 더하고 세 번째 수에서는 2를 더해요. 반대로 더하면 결국 내가 지금 중복을 허락하여 7개의 숫자를 뽑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 마지막 숫자는, 자, 얘는 0을 더하고 1, 2, 3, 4, 5, 6을 더하잖아요. 마지막 수는 6을 더하기 때문에 최고 숫자가 9가 나오게 되고 이 규칙에 따라서 진행을 하면은 모든 숫자는 겹치지 않습니다. 겹치지 않아요. 그래서 9개 중에 7개를 뽑은 거하고 똑같이 되는 거죠. 이 규칙에 따라 세팅을 하면 겹치지 않는 거고, 위 규칙, 자, 앞에 규칙에 따라 세팅을 하면 1, 2, 3만 나오고 중복되게끔 나오는 거고, 요 규칙에 따라서 하면 중복돼서 선택한 거를 다 완전히 서로 다르게 펼칠 수 있게 되는 규칙입니다. 이게 정확히 1대1 대응을 만족함으로 우리가 1대1 대응이다 딱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거를 잘 기억을 해두시고, 특별히 5번 같은 케이스는 우리가 방정식에서 문제를 풀 때 활용할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 기억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를 했고요. 자, 그러면은 한 타임 끊었다가 여기 추가 예제 1번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